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6년도 6월 5일 모닝 브리핑 겸 월가 리포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제 간밤에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어, 전일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왔는데요. 먼저 나스닥 시장과 미국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나스닥은 막판에 한 30분 남겨놓고 좀 밀려서 마이너스 0.09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약보합. 시초가 마이너스 1% 가까이 출발했다가 하루 종일 폭락해서 출발했다가 이제 어차피 야간 선물이 빠졌었으니까 브로드컴 때문에 하루 종일 반등 나왔다가 막판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장대 양봉이에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스탠앤푸어는 플러스 0.4%, 다우존스는 1.73%로 급등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의 흐름만 놓고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상승한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에다 놓고 대입해 보면 이야기가 또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제 미국 장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헬스케어 파트, 헬스케어가 이제 사실 미국 장의 수익률 그리고 금융 파트 이 두 개가 사실 상승의 수익률을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특히 금융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에셋이라든가 키움증권, 삼성자산운용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블랙록이라든가 뭐 물론 규모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에셋 매니지먼트 기업들이 10%대에서 15% 정도 폭등하면서 5%에서 7% 급등한 헬스케어 파트와 더불어서 시장 수익률을 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죠.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헬스케어 같은 경우 미국은 생활 필수품, 즉 줄이고 맨 마지막에 약값을 줄이지 못한. 그래서 헬스케어는 마치 미국인들한테는 오래된 종목입니다. 오랜 통신업종처럼. 상승 수익률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종목에서는 구글이 3.86%, 그리고 엔비디아가 1.8% 상승하면서 시장 전체의 플러스권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은 약보합인데 다우는 왜 이렇게 올랐느냐?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헬스케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블루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종목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 방어적인 종목들처럼. 그러니까 헬스케어에서는 당연히 다우존스 지수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또 시가총액 순으로 지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우는 동일 가중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우는 1.7% 급등했는데 나스닥은 또 시가총액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똑같이 지수를 산정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였고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파트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3, 4%, 5%씩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2%를 빠지니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니까 실제 다른 종목 3, 4% 올라간 거를 얘가 3, 4개 종목들이 올라가도 다 까먹게 되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7%. 브로드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이 시간대죠. 24시간 전에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어요. 5시 전날 새벽 5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원래 실적 발표 예상대로 비슷하게 나왔지만 다음 분기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의심, 실적이 예전만큼 급등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가 아주 빠져 있었죠. 장중에 무려 18%까지 폭락 나왔다가 그나마 이게 지금 5% 반등 나와서 12.59로 마감이 된 겁니다. 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브로드컴의 급락이 주변 반도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리고 샌디스크라든가 웨스턴 디지털 같은 그동안 저장 장치 쪽도 같이 견인이 나왔었는데 같이 폭락이 나온 거죠. 맞춤형 반도체 최대 수요자 중에 하나인 구글, TPU 반도체죠. 맞춤형 반도체. 여러분들 재미나게 쓰는 거 이미지 따로, 뭐 사고 분석 따로, 수학적 계산 따로, 음악 따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죠. 이게 맞춤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 브로드컴의 이 구글의 TPU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공급처 중에 하나였는데 이 구글이 앞으로 메타 플랫폼처럼 비용 문제로 발주가 좀 더뎌지지 않나. 그래서 브로드컴이 치명타를 입고요. 물론 그 배경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앞으로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 없는 기술이 5월 14일 날 상장된 셀러브레이시라는 회사가 상장했는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올인원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HBM 반도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SDRAM이라고 해가지고 내장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수 한몸 완전체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의 반도체는 AI 반도체, 그렇죠? 네. 대만의 TSMC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HBM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서로 미세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반도체 하나에, PCB에서. 근데 셀러브레이트 반도체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반도체가 자웅동체입니다. 남녀가 한 몸에 있듯이 한 몸에 그냥 있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냥 뇌가 좌뇌우뇌가 아니라 하나의 뇌로 구성되어 있어요. 좀 가격이 비쌉니다. 맞춤형 반도체. 큰 틀에서 본다. 한마디로 GPU도 대체하고 맞춤형도 같죠. 중요한 건 메모리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차이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구글의 어떤 발주가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라 그렇게 됐을 때 브로드컴이 좀 치명타를 앞으로 입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휘청거렸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상승 종목이 훨씬 많죠. 내용도 괜찮고. 문제는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씩 더 빠져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도 좀 더 치명타를 좀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가 좀 휘청거리는 모습. 반면에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보시다시피 금융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특히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방어주인 헬스케어 같은 경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케어, 바이든 케어를 왕창 줄일 줄 알았더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반 강세 현상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스탠포드 500 종목으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승 종목은 주로 누가 상승을 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를 한번 크게 해볼게요. 블랙록이라든가 KKK라든가 블랙스톤이 이게 SM 매니지먼트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산운용사입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 이런 것처럼 플러스 7.5%, 휴머나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주자죠. 플러스 6.8%, 그 다음에 캐피탈 마켓, 로빈후드,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뭐돈 빌려주고 투자하고 늘리는 그 다음에 부동산, 리츠 스페셜, 리츠 스페셜, 리츠 스페셜. 보통 리츠 스페셜이라고 하면은 스페셜한 이 부동산 임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페셜한 부동산 임대라고 하면 한국의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 이런 것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상업용 오피스 지식산업센터처럼 이렇게 있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 헬스케어 파트에서 노인복지가 오래 있다 보니까 신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북미라든가 유럽에 보통 한 100개씩, 200개씩, 많게는 1000개 정도까지 거느린 스페셜 리치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노인 요양병원이나 혹은 한국으로 따지면 실버타운 같은 거 관리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어제 급등했다. 시장 수익률을 이끌었다. 헬스케어 파트와 그래서 헬스케어 파트는 보니까 전부 다 헬스케어죠. 어제 시장 상승을 주도한 종목군들은 1등부터 20등까지 종목인데 헬스케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금융 금융 그리고 이제 스페셜리츠 5%지 6% 이렇게 그래서 헬스케어와 거기에 연관된 부동산 그리고 플러스 금융 자산운용사들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방어적인 종목으로 좀 도망가고 그리고 헬스케어들도 AI를 덧입어서 비용 절감도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수익성으로 개선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어제 반영된 모습이 어제 미국 시장이다. 반면에 떨어진 종목군들은 아까 살펴봤던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2.9%지만 바로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시에나라고 있습니다. 이 시에나 같은 경우는 루미나 시에나 뭐 하는 회사냐면 에, 델 컴퓨터라든가 오라클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서 광학 장비 왜냐하면 구리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으로는 정보가 주고받는데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속도가 그래서 빛으로 혹은 레이저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시에나 루미나 그래서 그동안 델 컴퓨터 그 다음에 휴렛 패커드 그 다음에 루미나 시에나 이런 어떤 네트워크 장비 업종들이 샌디스크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저장 장치와 더불어서 AI 장비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폭등이 나왔죠. 근데 어제는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어요. 근데도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구글이라든가 메타나 아마존 이런 애들이 기존의 GPU라든가 브로드컴의 이런 데이터 센터 갖고는 약간 이게 1세대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2세대 AI 데이터 센터가 추론 시장에 오는데 HBM 반도체라든가 혹은 기존의 반도체를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젠슨원, 한국 와서 피지컬 하는 게 이제 AI 반도체 시대에서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거죠. 그것에 대한 네트워크, 즉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가로 급락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단순히 브로드컴이 빠져서 같이 빠진 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기술적 진보들. 그래서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HBM 반도체가 이제 정점에서 그 다음 새로운 기술 단계로 반도체들이 건너가고 있다. 지금 그 과도기인데 이것들은 주식을 미리 땡겨서 실적을 다 올려왔기 때문에 6개월에서 빠르면 1년 정도 선행했으니까 이제 그것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도 좀 오늘 결정적으로 치명타가 어제 미국 시장에 브로드컴만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 가까이 빠졌어요. 대량 차익실현 물량들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유통업종이라든가 한국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오늘 유통업종 그리고 은행 및 금융업종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헬스케어인데 국내에서는 신약개발주보다는 전통적인 제약업종
코스닥은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신약개발주도 움직이겠지만 거래소의 녹십자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보령, 삼천당 이런 현금 흐름들, 보령제약이라든가 현금 흐름들을 이미 깔고 있는 전문의약품 기업들 상당히 오늘 소외되어 있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당연히 보령약품이나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리고 녹십자라든가 어제 급락 나왔던 한미약품 같은 것도 단기 매매 당연히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모닝 브리핑 및 월가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일요일 날 저녁 야간 수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